진진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오랜만에 스타트업 바이블 주제의 컨텐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좀 오랜 공백을 깨고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스타트업의 장단점, 뽀개기입니다. 이거를 뭐 스타트업의 장점은 이렇다, 단점은 이렇다 라고 좀 딱딱 정리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서 몇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현실적인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뭔가 장단점에 대해서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컨텐츠는 창업가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을 고려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을 법한 내용일 거예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 주식과 스톡 옵션입니다. 기존 스타트업 커리어 바이블 주제의 영상들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죠. 뭐 창업도 그렇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인 주제, 바로 주식이죠. 스타트업의 주식. 뭐 그쵸, 제 10년은 이 비전을 보고 태웠던 거고, 그 이유는 좀 러프하게 소개를 하면 스타트업의 초기 주식 가격은 매우 낮습니다. 뭐 법인을 설립하면 액면이라 그러죠. 액면가. 딱 창업가가 지정한 가격, 주식 가격. 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조금씩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초기 주식이라는 게 사과를 편의점에서 사냐 아니면 과수원에서 바로 그냥 따다가 사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수원에서 바로 매입하는 게 스타트업 초기 주식이 될 테고, 그래서 가격이 낮다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은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것은 엑싯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엑싯을 할 수만 있다면 뭔가 잭팟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단점은 엑싯이에요. 엑싯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이 엑싯에는 구주 매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거, 파는 거, 이게 구주 매각이 될 수 있고, M&A, 같은 맥락인데 회사 덩어리를 사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을 해야 엑싯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율이 90%에 육박하죠. 이 상장이. 해외는 M&A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상장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물론 있겠죠. 그리고 할 거다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된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이 상장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M&A 소식 같은 경우는 덜어 있죠. 하나의 섹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놀자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섹터에서 호텔이나 숙박, 청소, 스타트업이 또 생겨날 수 있죠. 그럼 그런 데를 M&A에서 덩어리를 키운다거나,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M&A를 해서 플랫폼을 확장하는 전략을 많이 취했고, 뭐 옛날로 치면은 옐로우 모바일, 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사례인데, 스타트업 M&A 확장을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했죠. 투자받은 돈으로 사고, 뭐 그렇게 덩어리를 키워서 다 같이 한번 망한 케이스기는 한데, M&A는 종종 있지만 뭐 이것도 성공 케이스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 근데 어쨌거나 이 M&A를 한 스타트업들은 부를 많이 얻었겠죠.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제가 했던 구주 매각. 저는 개인 투자 조합 펀드를 만들고 이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첫 번째 투자, 그러니까 프리시드 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시리즈 A 단계에 엑싯을 한 거죠. 한 4년 만에, 3, 4년 만에. 근데 그때 이제 기업 밸류가 많이 올랐겠죠. 저는 생각보다 높게 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 가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이 좀
뭐 근데 그 기업에 너무 투자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고 어쨌거나 엑시트할 때는 그 다음 라운드 시리즈 A 단계에서 뭔가 매각할 기회는 있어서 그때 구주 매각을 했는데 30% 할인을 해서 팔았어요. 왜냐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보통 요 단계들에서는 신주 새로 발행한 주식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를 선호하지 구주를 매각하는 건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니까. 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주식 스톡옵션이라는 게 엑싯이 어렵기 때문에 실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하는 동기 중에 내가 뭘 얻을 거야, 돈을 어떻게 벌 거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솔직히 접근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톡 옵션이랑도 이어지는 게 뭐 창업가는 당연한 거고 지분이 가장 많을 테니까 스톡 옵션 직원들한테 살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주식을. 당장에 주식을 사면은 또 리스크를 같이 안기 때문에 너 열심히 일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하니까 내가 급여는 좀 더 못 챙겨 주니까 그래서 주식을 살 권리를 줄게. 싼 가격으로. 이게 스톡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캐시화하는 게 어렵다. 그냥 사이버 머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어가서 두 번째 주제. 이것도 돈이에요. 연봉.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면서 직전 연봉보다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높아져요.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할 정도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매뉴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 대표자가 모두가 창업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스타트업 씬에서는 첫 창업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봉 책정을 대표자가 하는데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냥 얘 잘할 것 같아. 뭐 이력이 좋아. 특정 요소에서 연봉을 많이 주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좀 성공적인 스타트업 출신이다. 이러면은 뭔가 잘하겠지 하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연봉을 더 챙겨줄 수도 있고. 바꿔서 얘기해서 이게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막 수십억 수백억 받았거나 매출을 좀 많이 낸 기업 수준이 돼갖고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연봉 인상이 그 연차별로 성과를 반영을 해서 뭐 등급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프로가 인상된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에서는 몇십 프로가 확확 뛰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입사 당시가 될 수도 있고 입사해서 진짜 성과를 냈으면은 성과 기반으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뭐 2배 이상 뛴 경우도 덜어 있죠. 근데 이게 또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 그러니까 시리즈 A 전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보면은 이런 기회는 없는 거죠. 사실상. 만약에 그 열악한 스타트업이 높은 연봉을 갖고 뭐 인재 채용을 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금방 자금이 소진돼서 그 프로덕트 마켓 핏, 시장 검증을 받을 또 매출을 낼 때까지 버틸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주는 사례가 생기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연봉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은 비전 공유를 해서 너는 이런 직무 성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다음 투자를 받았을 때 보상을 좀 더 해준다거나 또는 뭐 스톡 옵션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아까 스톡 옵션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단기적인 보상을 바라고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금방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서는
그냥 연봉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스톡 옵션은 그냥 플러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시리즈 A 이상의 스타트업에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 내용이 될 거예요, 스톡 옵션이. 근데 요거는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은, 제가 옛날에 투자 단계와 관련한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통계예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시리즈 B 투자를 받을 확률이 약 66%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투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후속 투자는 일단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때의 스톡 옵션은 가치가 좀 더는 아니고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연봉이 훨씬 중요하다. 90% 이상의 비중을 연봉으로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게, 뭐 그런 거 있죠. 채용하면 채용 보상금을 준다. 뭐 몇백만 원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연봉의 몇십 프로를 인상해서 채용하겠다. 이런 채용 공고들이 많아요. 그런 플랫폼도 있고 이런 거를 하게끔 해주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인건비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2007년도, 9년도 요때 이제 벤처업계, 저는 싸이월드 있던 회사에 있었죠. 검색팀에 있었는데 SK컴즈 그때의 그 선배님들을 보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선배님들을 보면 다 이제 뭐 서연고 카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다 스펙들이 좋고 일도 너무 이제 체계가 잡혀 있고 책임감 있게들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여튼 뭔가 어긋나면 되게 되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혼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었어요. 업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이 모르겠어요. 지금이랑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당시에 뭐 거의 두세 시간만 자고 일했던 적이 많고 회사에서 거의 잤던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책임을 다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되게 좋은 퍼포먼스들을 내고 책임감을 갖고 수행했던 인력들 대비, 소위 말해서 지금 인력 시장에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걸 받아? 이게 말이 돼? 연봉 이거 4,500이 지금 이거 하나 버그 하나 제대로 못 잡아내는데 이게 맞아? 이런 거를 저는 일단 경험했고, 그게 뭐 소위 말해서 CTO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사실 그냥 직급을 CTO로 단 거지 CTO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분명 실력자들이 계시죠. 근데 이거의 좀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부 지원이랑 벤처 투자에서 어찌 보면 비롯된 거예요. 봐봐요. 창업을 했어. 이 창업팀 한 두세 명 있는데 이 아이템도 그렇고 아이템보다 일단 팀이 좋은 것 같아. 투자해보자. 투자했어.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성과 냈네? 어쩔 막 1, 20억 했어. 그러면 보통 이때 창업가들이 뭔가 성과 내야 되고 뭐 욕심 나고 막 이러니까 인재 영입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채용 보상금과 연봉 인상을 통해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이면에는 경험 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가 돼서 스스로 매출을 내보고 이런 거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옛날에 나도 없는 인력을 채용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업 내에서 내가 이 채용은 안 했어도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썼다, 채용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조건이 풀리니까 이게 낮추면 채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플레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이 아니라 직접 매출을 일으킨 사업체 있죠. 그 대표자들. 그 대표자들이 채용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땐 채용 보상금은 모르겠고요.
연봉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확률이 높다. 수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까다롭게 보고 채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확률이 높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창업가 관점의 연봉과 관련한 부분일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근로자분들,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이 연봉 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스펙이 되게 좋으시거나, 근데 스펙만으로는 분명히 안 돼요. 스타트업에서는. 대기업에선 가능할 수 있어요. 스펙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그 직전 회사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출신이냐, 뭐 네이버 출신이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 근데 이 직무 역량을 보는 게 면접 단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말하는 거를 보고 추측하는 거지, 같이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제가 말한 요소들에 나는 강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시리즈 A 이상 정도는 굉장히 연봉 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 시드 단계, 뭐 그 이전 단계, 투자를 못 받았다, 이런 단계에서는 진짜 이 창업가의 꿈과 이 비전이 나와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힘든 시기의 서막이다. 네, 구렁텅이의 서막이다. 그런 힘든 커리어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 타이밍에 제가 그 단계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함께했던 모든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씁쓸하구만. 네. 자, 위에 연봉 주제와 이어져요. 팀, 세 번째 주제는 팀이에요. 제가 이 팀 주제의 컨텐츠가 뭐 채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스타트업은 그냥 팀이 다다는 제 생각도 그렇고 맞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더 이어가 보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했었죠. 링크 스타터. 근데 이 서비스를 접게 된 이유를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그 라이브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데이터를 봤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비공개합니다. 저에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링크 스타터로부터 얻은. 뭐 그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은 찐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야 프로덕트 마켓핏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사이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돈, 식량, 투자 유치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팀이 안 좋잖아요. 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서비스를 하는데 IT 인력이 뭔가 믿을만하지가 못하잖아요. 투자를 못 받아요. 아무리 프로덕트 기획이 좋고 뭐 잘 갖춰져 있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해 하거든요. 반대로 그냥 팀만 제대로 꾸려져 있어도 투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그러니까 팀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팀빌딩 하는 법 영상에서 얘기한 건데, 이 찐 인재가 이 돈도 없고 불확실한 회사에 왜 오냐? 오지 않아요. 아무리 제안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려다가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찐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영역을 자기가 혼자서 뚝딱뚝딱 해낼 수 있어. 초기에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개발자면 프로덕트를 지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뭐 백엔드고 프론트엔드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저기 뭐 대기업은 발이 닿지 않더라도 뭐 네이버, 네바라 쿠첸가 뭐 하여튼 이런 토스, 배민 막 이런 데들 있죠. 그 기업 가치 덩어리가 커진 데들에서 다 좋은 오퍼를 제시한다고요. 높은 연봉. 거기에 뭐 또 스톡옵션 일부. 그럼 제가 스톡옵션의 가치가 시리즈 A 이상이 더 있다라고 했잖아요. 불확실한 시드보다. 그러니까 이 찐 인재들은 이 채용 시장에서는 없어요. 시드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공고에 뭐 올라와 있더라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계속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투자 받기도 힘들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근데 찾아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 현재 그 대표와 그 팀이
좋은 팀인 거죠. 예. 근데 확률이 지극히 낮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이 초창기 팀은 절대 많아서도 안 되고, 제가 뭐 드랍박스 사례도 얘기하고 했지만 두세 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위 그런 거예요. 나 스티브 잡스인데 너 워즈니악이야? 야, 우리 사업해보자. 이게 스타트업 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 이 역량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딱 이렇게 A는 B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 기반에 있어. 내 대학교 동기가 보니까 천재야. 이 새끼 프로그래밍 죄송해요. 이 자식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해. 얘랑 뭐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나는 이거 기획력이 좋아.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세 명이. 근데 심지어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 셋이 지분으로의 가치를 보고 월급도 챙겨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뭐 1, 2년으로 잡았는데 월급을 셋 다 가져가고 있으면 이렇게 돼서 언젠가 이제 뭔가 나가리 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돈이 지출이 없게끔 만드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그 구성원들 다. 그 연봉이 굉장히 푼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런 게 공유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유가 돼 있는 경우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죠. 왜냐? 뭐 가정도 있고 생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 창업자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멤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스타트업들 시작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하잖아요. 죄송해요, 막 한다고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정보 과제 받고 뭐 하면은 그냥 다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구렁텅이 속에 그냥 시간, 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계의 스타트업들에는 취업으로 접근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렁텅이 속에 포함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뭔가 진흙탕 속에서 이게 내 말이 맞는데, 이게 내게 맞는데, 이 정답이 없는 과정들을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 갈래 하고 나가고, 나갈 때 이제 막 또 막 어디 막 그 플래닛 거기 안 좋은 서비스, 그 서비스는 전 안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남기고 막 이런 서로 상처만 남기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단점을 겪을 확률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주제로 이어가서 직무 역량이에요. 뭔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을 안 하면은 뭔가 삶에 낙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머물러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 이게 뭔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것 같긴 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생계적인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직무 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스타트업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초기면 초기 기업일수록 내가 관여하고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가까운 영역이 돼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의 파트를 부품처럼 할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사실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가 기획도 하고, 뭐 기획자가 뭐 개발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사실 기획자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겠죠. 창업자도 기획을 해야 되고 개발 지식도 쌓아야 되고, 뭐 그러다가 정보과제 또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고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법인 뭐 이런 관련한 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이거를 누가 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내 역할을 뭐 개발 기획자로 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정보과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기면 초기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넓게 보면은 내가 비즈니스적인 걸 알아가니까 직무적으로 뭔가 역량이 개발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죠. 내 돈 안 들이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옛날에도 했던 얘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뭐 연봉이 뭐 얼마 안 된다? 이거는 좁게 보는 측면이고, 이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것도 돈 받고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실패를 옆에서 본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일반 근로자 마인드 있죠. 그러니까 난 그냥 일을 해나갈 건데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하면은 이게 물경력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물경력에 대한 얘기들이 뭐 꽤 많은데,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했어. 근데 막상 이직을 하려고 봤어. 근데 제가 대표자 입장이에요. 그래 봤어. 뭐 이것저것 다 해보기는 했는데 꼭지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영상 편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영상 편집을 그냥 애매하게 해. 디자인한 것도 보고 하니까 애매해. 근데 막 이것저것 마케팅도 하고 뭐를 했대. 뾰족한 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일들을 한 게 이직을 할 때 뭔가 선택 옵션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뭐 창업을 계속 가냐, 뭐 이직 오퍼들이 오니까 이직을 할 거냐, 뭐 요 단계에서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비슷한 회사에 가거나, 똑같은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은 그 찐 인재를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 같이 그래 우리 조금이라도 힘 서로 해보자 해서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아이씨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직접 창업하거나 1인 창업하거나, 뭐 요 루트들에서 좀 맴맴 돌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커리어를 아예 틀어버리는 거죠. 와 스타트업 이쪽은 확실히 힘들다. 뭔가 딴 데로 가야겠다. 다시 시작하자.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점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적인 보상, 연봉, 그리고 외부의 시선 입장에서는 단점이에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근데 어떤 장기적인 보상, 그리고 내적 성장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질문들이 많죠.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좀 넓은 범위의 얘기가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거인 거잖아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특정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게 즐겁다. 그냥 나는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스트레스 범위가 너무 넓어져. 뭐 부품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 부품 역할을 수행을 잘함으로써 그 전체가 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난 이거에 만족한다 하면은 여기가 되게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여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는 분들이 분명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나 맨날 이것만 하고 이거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막 이러면서 이런 시점이 온다고요. 한 30 후반이나 40쯤에 이런 게 되게 극심하게 와요. 그래서 제 친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교 동기인데 컴퓨터과, 이 친구가 되게 안정선호해요. 그래서 SK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거의 지금 15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 이제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그 일도 이 프로젝트를 얘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급인 건데 이제 한 1, 2년을 굉장히 이런 멍한 상태로 있는 거죠. 만나게 돼도.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심리 치료도 받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난 가정을 또 챙겨야 되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서 저는 이제 시리즈 A 이상의 스타트업을 권했던 측면이 있어요.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시리즈 A는 아니고 좀 더 큰 스타트업들을 알아보다가 좀 접점이 잡혀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도 훨씬 하여튼 꽤 좋은, 훨씬에 가까울 거예요. 훨씬 연봉 인상이 됐고, 왜냐면 한 30% 이상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롤을 좀 더 넓은 롤을 맡게 된 거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1년 됐는데 맨날 야근을 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선택이에요. 스스로 즐거워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인정받고 싶다. 회사에서. 그게 되게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뭐 와이프도 응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져간 거죠. 어떤
직무적인 만족, 뭐 성장, 도전 이것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간 측면이죠. 이 케이스가 있고 이제 제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장기적인 보상이 정말 되냐. 이 스타트업을 그렇게 고생하고 뭔가 물경력인 것 같고 이랬는데 이건 창업가 입장이에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믿고 이러면 또 책임 여지가 생기니까 일단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기적 보상 측면이나 이 내적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창업가 입장에서 제가 스타트업 투자 한 5년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5년이란 말이죠. 이게 뭐 그래요. 10년이 하니까 지났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적이게 보냈던 10년.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뭐 어떤 뭐 연애 이슈, 뭐 사회 뭐 큰 이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거. 그런 건데 이게 지난 사업체를 접는 과정, 뭐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의 제 방황기. 뭐 이거를 보면은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열악함, 타격, 뭐 심리적인 타격, 뭐 인간 관계상의 타격.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건 빚만 남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뭐 어떤 보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타격이 너무 커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나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혼자서 일어서는 법? 그러려면 뭐를 줄이고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 슬픔과 힘듦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뭐 특히 그런 거죠. 과거에는 와 이거 비전 있다 해볼 만하다 하면은 그냥 뛰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전 먼저 솔선수범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정도까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심도 깊게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아내요. 이거 이래서 안 돼, 저거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이래서 안 돼를 진즉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하면 뭔가 끝장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 도전에. 그 시행착오가 사라지는 거죠. 돈, 시간. 그러니까 창업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쳐냈는데 내가 이거 할 거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죠. 사실. 잘 될 확률이. 물론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업체는 유지한다. 뭐 이런 소식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성과를 좀 조심스럽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제 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제 환경이. 최근에 매출 내는 것도 좀 잡히기 시작했고 근데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거의 순수익이 90% 이상에 달하거든요. 이건 제 사업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고 뭔가 그동안 내가 10년 이상의 커리어 뭐 스타트업 쪽을 빼고라도 저는 뭐 개발자부터 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7년의 커리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보상 체계를 확립을 해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장기적 보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회를 결국엔 잡게 되면은 뭐 남들이 뭐 10년 동안 얻어가야 될 거를 1년 만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 내적 역량이 생겨버리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 기회를 계속 두들겨 본다. 근데 이제 내 강점이 뭐냐, 내가 뭐를 해야 되냐가 딱 명확해지면 그러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라이프와 행복. 이게 여기에서 약간 이탈이 생길 것 같은데 이탈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본적인 일을 왜 하냐의 주제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걸 까먹고 있더라고. 이 스타트업을 왜 하냐, 우리가 일을 왜 하냐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놓쳐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럴 겁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한 거예요. 어느 정도? 큰 리스크를 감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험, 도전 이거 할 때 설레요. 설레요.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어떤 기대감, 그리고 서서히 내가 발전하는 모습, 내가 관여한 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생기는 거. 와,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즐거움, 직무 만족도를. 높아요, 만족도가. 그 열정적인 내 모습에 주변에 비슷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그게 어떤 내 팀이 되기도 하고, 어떤 팬이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것에 몰입하게 되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놓치게 되는 게 바로 이 라이프예요, 라이프. 상반돼 있어,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30대, 그러니까 20대도 마찬가지예요. 20, 30대에 취했던 마인드가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워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 그러니까 통합이었죠. 워크와 라이프의 통합. 워크를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내 모습이 행복하다. 내 행복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게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거를 내가 해놔야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40이 왔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순도 거의 100%의 위험도를 선택했고, 뭐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이겨내고 이거 뭐 설득의 연속, 갈등의 연속, 뭐 이별의 연속, 하나 해결하면 또 이거 문제 생기고, 뭐 이런, 이게 뭔가 앙금이 남아서 스노우볼처럼 이게 막 이렇게 커져나가.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들만 있으면 좋은데 모든 일이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내 노력과 그 역량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타이밍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예민해지고, 뭐 조급해지고, 뭐 심지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인간이 싫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세상과 등지게 되는 거죠. 제 최근 1년 6개월이 거의 그런 식이었고, 거의 칩거였거든요. 칩거.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죠. 프로덕트의 집착, 그 디테일, 뭐 think different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집착적으로 주변 사람들 다 피곤하게 하고, 너 그따구로 할 거면 너 나가, 너 퇴사야 하고, you are fire. 막 가족 관계가 원만했겠냐고요. 영화나 뭐 스티브 잡스 책을 보면 이 라이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결국 그가 그 췌장암에 걸려서 떠나갈 때, 그러니까 암도 걸리게 됐잖아요. 떠나갈 때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 그냥 인생 덧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뭐 그렇게 막 부를 창출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라인으로서의 행복은 얻었는데 그 라이프적인 행복을 얻는 거는 뭐 거의 없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20, 30대를 갈무리하고 제가 그 낙인 영상에서 했던 것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내 이 다음 삶을 위해서 나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나는 워라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결론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딱 40에 접어들면서 이 선택을 한 건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근데 뭐랄까요, 이거를 35세 때 내가 이 결심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5년씩 앞당겨졌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되게 후회 섞인 말이지만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제 하나는 옵션으로 추가를 할게요. 선택이에요. 이 연령대에 따른 선택. 자, 위험이냐 안정이냐, 뭐 장기적 성장이냐 단기적 보상이냐, 끊임없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결국 이제 스타트업을 하냐 안 하냐의 주제는 여기에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40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 도전, 이 순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순도 100%까지 괜찮아. 그냥 한번 가보자. 요거 있죠. 도전. 35세까지. 35세까지 도전을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아니면 빠르게 접어. 안정을 선택해야 돼. 뭐 그게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동안 도전한 걸로 쌓아온 걸로 안정의 선택을 취하기를 권장한다. 그래서 이 35세에 뭐 남자로 치면 장가가 갖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 구조나 이런 경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장가가 그래서 뭔가 이제 5년이라고 칠게요. 5년 동안 이제 그런 걸 좀 쌓아 나가요. 안정적인 걸. 그러면서 40대 이후에 또 할 게 뭔가를 궁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때 제 컨텐츠도 보고 뭐 제 강의도 듣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쌓아두고 이제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안정감이 있는 것 속에서 뭐 아내분과 이게 오케이 됐어 합의를 봤어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인생이 파탄날 수가 있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5세에서 35세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도전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르거든요. 이때 도전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랑 시행착오 겪어본 많이 맞아보고 아파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그 역량적인 측면에서 그 이후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볼 때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인생 전반에 대한 설계, 커리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25세에서 35세까지는 미친 듯이 도전해봐도 좋다. 저 같은 경우는 25세, 6세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영업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저 같은 간접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25세에 창업을 해도 괜찮다. 게다가 어떤 정보 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막 Z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건 있어요. A, B, C 해봤어. 근데 D에서 뭔가 조짐이 오네? 그럼 이건 집중해야 돼. 저처럼 D가 되네? 근데 E가 비전이 있다. 이거다. 가치가 있다. D 오케이 여기까지. 저는 이 선택을 계속 해왔거든요. 한 4년 터울로.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쌓이지가 않아서 그것보다는 일단 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 밀어붙여서 D로 꼭지를 잡아서 캐시를 마련을 해두는 게 베스트. 그렇게 하신 젊은 창업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공이 탄탄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또 스타트업 아이템이 생기면 스타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A 해보고 이건 일을 싫어서 안 해. 뭐 B는 막 이거 힘들어서 안 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비전과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게 소득과 일치하게 되느냐. 이거를 계속 보면서 A, B, C, D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저 같은 캐릭터는 A, B, C, D 아까 말씀드린 이 선택은 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대로 또 보상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든 시기들에 대해서. 뭐 그래서 결국엔 내가 선행을 하는 거가 됐든 뭐 고생을 한 거가 됐든 뭐 만남과 이별이 됐든 이런 것들은 그 고진감래, 와신상담 뭐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주제에 제가 아주 그냥 오랜만에 하는 것만큼 쫙 저만의 인사이트를 풀어드렸고요. 오늘의 컨텐츠를 보시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다 또는 하실 거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기존의 스타트업 관련 주제의 컨텐츠들 스타트업 바이블, 잡스로드, 라이브 이 컨텐츠들 멤버십으로 해놨으니까 해서 과거 순으로 해서 쭉 시청해 보시면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제 경험을 쭉 보실 수 있을 거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진짜 좀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잡스 클래스를 수강하시면은 제가 창업을 정리하면서 책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을 쓰는 것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좀 더 실리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꼭 수강하시고 창업을 해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10년에 10억 이상의 저의 돈과 그런 가치들을 몇십만 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프로덕트가 나오고 진척을 시켜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솔루션을 이용을 해보세요. 잡스벤처스의 마케팅 솔루션, 영상 마케팅. 그건 이제 제가 찾아낸 저의 강점이에요. 제가 남겨놓은 비즈니스. 교육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거를 말뿐이 아니라 제 서비스로 실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찾아 나갑시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